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1일 오후 1시 23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정권교체의 최대 걸림돌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일종의 이거 리콜 제도라고 그러죠. 소환하자. 당대표를 소환하자. 자해 행위하는 당대표를 소환하자.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하자 하는 운동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바른대 게시판에는 이준석 대표를 소환하자는 내용의 글이 약 170개 올라왔습니다. 지난 8일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당원 소환제와 관련한 글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아지고 있답니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다음 달 10일 이후 이준석 소환해 대표직을 박탈시키자. 왜 다음 달 10일이라고 하냐면은 6개월 지나야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월 10일부터입니다. 어제 책임당원 첫 당비가 빠져나갔다. 이준석 소환에 한 표 행사할 수 있어 기쁘다. 책임당원만이 투표권이 있으니까요. 자기 당 대선 후보를 왜 저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는 등의 글을 적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를 요모조모로 끌어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기 당 대선 후보를 저격하는 당대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원 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를 충족해 당원 소환이 발의가 되면은 당원 소환 투표가 실시되고 전체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소환이 확정되고 물러나게 되는 거죠. 다만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당원 소환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6월 11일 선출되었으므로 12월 10일까지는 당원 소환을 청구할 수 없는 셈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전유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옥 전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출마했을 때는 이준석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인데 요사이 돌아가는 게 이건 도무지 정권교체 방해물일 뿐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전국 8도에 도지사 내가 만들었다, 부산시장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다라면서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행동은 입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투표권을 갖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당비 내주겠다고 하면서 부인이건 남편이건 아버님, 어머님, 조카까지 다 해서 입당해 주시기 바란다. 정권교체의 최대 장애물, 정권교체의 회방동이, 정권교체의 김정은 같은 이준석을 몰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 선출 직후인 6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 캠프 내부 인사들을 파리떼와 하이에나에 빗대며 비판을 해왔는데 이 발언 하나로 이준석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인물임이 확실해졌는데도 이 좌파 또는 이 기자들이 이준석에게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여기에 윤 후보 선출 뒤 탈당한 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내부 분란의 장본인이다. 이렇게 지목한 또 일단의 이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이준석 대표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글도 올렸습니다. 점점 이게 좀 우스개 코미디 비슷하게 돼갑니다.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한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멸을 받는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원한을 살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말이 워낙 경박하니까 이렇게 경멸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윤석열 후보에게 크게 손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준석이 이렇게 입방정을 떨어주면 떨어질수록 윤석열 후보가 좀 무겁게 보이고 대인 풍보가 있어 보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국민들의 마음이 참 윤석열을 향한 마음이 흥미롭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을 공격하면은 이준석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편을 듭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을 공격하면은 또 윤석열 편을 들어요. 검찰, 공수처, 법무부가 나서서 윤석열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조사를 하면은 윤석열 편을 듭니다. 검찰, 법무부, 공수처가 이거 흥신소 같은 일을 하니까 그런 거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동정심을 넘어서 보호 본능을 보이고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비판하는 또는 윤석열을 수사하는, 윤석열을 공격하는 그 논리가 너무나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꼭 윤석열을 편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들의 억지, 행태가 더 나쁘다 이겁니다. 그 그룹에 이준석도 들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을 직간접으로 공격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윤석열 편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정말 운이 좋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말이 우선 사실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이준석의 경우에는 예의에 맞지 않으니까 점점 더 윤석열을 키워주는,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은 우습게 되는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문교육의 부족입니다. 인문교육이라면은 역사, 철학, 문학, 예술, 스포츠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의 기본적 토양이라고 그럴까요? 교양이라고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인문교육은 교양교육입니다. 이 교양교육은 IQ 좋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글만 쓰다가 보니까 소리에 가까운, 말이 아닌 소리에 가까운 언어 또는 암호에 가까운 언어를 쓰는 습관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 말이 험하고 수준 낮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자만 쓰다가 조선이 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한자 혼용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폐기를 하니까 한글 전용시대가 오니까 다시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전용은 안 됩니다. 혼용을 해야 됩니다. 한자 전용시대, 한글 전용시대, 다 쇠락의 길입니다. 한글과 한자 혼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인류국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 예가 좋은 복입니다. 감사합니다.